제목 마지막 봄날.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1955년 봄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 부산의 작은 한옥에서 가난했지만 따뜻한 가정에서 어머니는 나를 처음 안으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전쟁이 끝난 지 2년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시절이었다. 우리 아들 평범하게만 살아다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아버지는 부두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옷을 수선해 생계를 이으셨다. 가난했지만 나는 불행하지 않았다. 골목길을 뛰어다니고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하고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로 저녁을 먹는 일상이 행복이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어머니는 며칠 밤을 새워 만드신 하얀 와이셔츠를 입혀주셨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퉁퉁 부어있던 어머니의 손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엄마 아파요? 아니야. 우리 아들 입학하는데 이 정도쯤이야.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몰랐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1968년 봄 나는 중학교 교복을 입었다. 검은색 교복에 반짝이는 금단추. 거울 앞에 선 나는 어느새 훌쩍 자라 있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그녀를 만났다. 수진이었다. 1학년 3반 창가 두 번째 자리. 봄바람에 흩날리는 짧은 머리, 교과서를 읽는 그녀의 옆모습이 햇살에 반짝였다. 안녕? 나 수진이야. 옆자리 된 것 같은데 잘 부탁해.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을 때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다. 응, 나는 민호야.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됐다. 수진이는 명랑했고 공부도 잘했고 웃음소리가 아름다웠다. 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2학년 가을 운동장 은행나무 아래에서 나는 수진이에게 고백했다. 수진아, 나 너를 좋아해. 수진이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환하게 웃었다. 바보야. 나도 알고 있었어. 나도 너 좋아해. 그날의 은행잎, 그날의 바람, 그날의 햇살.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겨울, 수진이네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다. 수진이 아버지의 직장 때문이었다. 민호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기차역에서 수진이는 울면서 내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야. 내가 꼭 서울로 올게. 기다려줘.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나는 대학 입시에 떨어졌고 재수를 했지만 또 떨어졌다.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지셨고 나는 결국 부산에서 작은 회사에 취직해야 했다. 편지는 점점 뜸해졌다. 수진이는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고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 편지에 나는 이렇게 썼다. 수진아, 행복해. 너는 넓은 세상을 만날 자격이 있어. 나는 괜찮아. 항상 응원할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며칠 밤을 울었다. 부두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소주를 마셨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삶은 계속됐다. 아침은 여전히 왔고 출근은 해야 했고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다. 시간은 약이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처는 아물어갔다. 1978년 나는 23이 되었다. 회사에서는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았고 작은 승진도 했다. 산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 상사의 눈치, 적은 월급, 불확실한 미래.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야간 대학에 등록해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어머니는 늘 새벽같이 일어나 나를 위해 아침밥을 차려주셨다. 아들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최고란다. 괜찮아요, 엄마. 저 이제 어른이에요. 어느 날 회사 회식 자리에서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났다. 은이었다. 격리부에서 일하는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였다. 수진이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은희에게는 따뜻함이 있었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미소가 있었다. 민호 씨, 혹시 시간 있으세요? 커피 한 잔 할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은희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수진이에 대한 이야기도,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도. 그녀는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다. 민호 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게 좋아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특별한 것 없어. 평범한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은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 사랑은 천천히 조용히 찾아왔다. 1980년 가을, 나는 은희에게 청혼을 준비했다. 반지를 사기 위해 6개월 동안 월급을 모았다. 비싸진 않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 청혼 장소는 우리가 처음 커피를 마셨던 다방으로 정했다. 그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 상자를 꺼냈다. 은희야, 나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돈도 많지 않아. 하지만 너를 평생 사랑하고 아껴줄 자신은 있어. 나와 결혼해 줄래? 은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민호 씨, 저 같은 사람을. 내가 최고야.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웃으며. 네, 좋아요. 평생 함께 할게요. 그 순간 내 가슴은 터질 것 같았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1981년 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성당의 작은 예식장. 초대한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은희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너무나 아름다웠다. 식이 끝나고 부모님께 큰절을 올릴 때 나는 두 분의 얼굴을 봤다. 어머니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애써 웃으려 하셨지만 눈가가 붉었다. 언제 이렇게 늙으셨을까? 아버지의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어머니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두 분. 이제야 제대로 된 효도를 할 수 있을까?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모실게요. 아버지는 내 어깨를 두드리셨다. 너만 행복하면 된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단다. 그날 밤 나는 은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신혼집으로 갔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었다. 1983년 여름, 딸이 태어났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간호사가 건네준 아기를 안았을 때 나는 눈물이 났다. 이렇게 작은 생명, 이렇게 소중한 존재,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여보, 우리 딸 진짜 예쁘죠? 은희는 지쳐 있었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 닮아서 예뻐요. 우리는 딸의 이름을 지은이라고 지었다. 지혜롭게 은혜를 베푸는 아이가 되라고. 지은이는 빠르게 자랐다. 첫걸음을 뗄 때, 첫말을 할 때, 유치원에 입학할 때,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다. 아빠 사랑해. 지은이가 처음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지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나는 과장으로 승진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주말마다 가족끼리 공원에 나갔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알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은 한강 고수부지에서 돗자리를 펴고 누워 있었다. 아빠, 구름 좀 봐요. 토끼 같아요. 지은이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정말 그러네. 우리 딸 상상력이 정말 풍부하구나. 은희는 내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었다. 여보, 행복해요? 응.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인생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2023년 가을, 나는 68이 되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다. 주름투성이 얼굴, 희끗한 머리.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은희도 나이가 들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했다. 지은이는 결혼해서 손주를 낳았다. 손주를 안았을 때 나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다. 생명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내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지은이에게 주었고 지은이는 또 이 아이에게 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은희와 함께 옛날 앨범을 넘겼다. 여보, 우리 참 많이 살았네요. 흑백 사진 속의 우리는 너무나 젊었다. 결혼식 사진, 지은이를 안고 있는 사진, 가족여행 사진. 후회되는 건 없어? 은희가 물었다. 하나도 없어.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고, 지은이를 낳아서 행복했고, 이렇게 함께 늙어가는 것도 행복해. 저도요. 평범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날 밤 나는 옛 추억에 잠겼다. 수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는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다. 그리고 깨달았다. 첫사랑은 아름다웠지만 진짜 사랑은 은희와 함께 만들어온 이 모든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며칠 후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김수진이었다. 손이 떨렸다. 45년 만이었다. 편지를 열자 정갈한 글씨가 보였다. 민호에게 갑작스러운 편지 놀랐을 거예요. 나 수진이야. 기억하나요? 최근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당신 소식을 들었죠. 부산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고 아름다운 가족이 있다고. 나는 서울에서 교사로 살았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죠. 평범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편지를 쓰냐고요? 얼마 전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다가 당신이 쓴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어요. 수진아, 행복해. 나는 괜찮아라고 쓴 그 편지. 민호야, 나는 그때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답장을 안 했죠.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알겠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놓아준 거였다는 걸.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 행복으로 이어진 건 아니었어요. 화려한 삶 속에서도 공허함이 있었거든요. 지금 나는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평범함 속에 있다는 걸. 당신이 선택한 삶이 옳았다는 걸. 당신의 부인에게 잘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오랜 친구로서 마음 깊이 응원할게요. 수진이가 편지를 다 읽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나는 편지를 은희에게 보여줬다. 여보, 이거. 은희는 편지를 읽고 나서 내 손을 잡았다. 답장 쓰세요. 친구로서. 정말 당신의 과거를 존중해요.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으니까. 나는 은희를 꼭 안았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2024년 봄 나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다. 말기암이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얼마나 남았나요? 6개월 정도입니다.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꼈다. 나는 은희와 지은이를 불러 모았다. 미안하다. 아빠가 곁에 오래 있어주지 못할 것 같구나.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은희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다. 아빠 싫어요. 가지 마세요. 지은아, 모든 사람은 언젠가 떠나야 해. 하지만 사랑은 남는단다. 그 후 나는 남은 시간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버킷리스트 같은 건 없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부모님 산소에 갔다. 두 분 다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아버지, 어머니, 곧 뵐 것 같아요. 그동안 효도 못해서 죄송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바라셨던 대로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수진이에게도 답장을 썼다. 수진아, 나 이제 곧 떠날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를 사랑했던 그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야.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니 정말 기쁘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친구로 만나자. 행복해. 민호가 6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다. 병실 침대에 누워 나는 창밖의 봄을 바라봤다.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아, 올해도 봄이 왔구나. 은희는 매일 병원에 왔다. 내 손을 잡고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했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지? 내가 너무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 그게 좋았어요. 당신의 그 서툰 모습이. 지은이는 손주를 데리고 왔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 속에는 우리 가족이 손을 잡고 있었다. 고맙다, 우리 손주. 할아버지는 항상 너희를 지켜볼 거야. 하늘에서 어느 날 밤 나는 은희에게 말했다. 여보, 나 후회 없어. 저도요. 정말 행복했어. 당신을 만나서, 지은이를 낳아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서, 평범한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였어요. 응. 그리고 나 아직도 꿈이 있어. 무슨 꿈이요?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는 것. 그리고 또 사랑하는 것. 은희는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꼭 만나요. 약속해요. 약속해.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수진이와 처음 만났던 교실, 은희와 커피를 마셨던 다방, 지은이가 태어난 병원, 가족과 함께했던 한강 고수부지. 모든 순간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꿈속에서 누군가 물었다. 행복했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정말 행복했어요. 평범했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웠어요. 2024년 4월 15일 나는 잠들듯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회사 동료들, 동네 이웃들, 옛 친구들, 그리고 수진이도 왔다. 그녀는 내 영정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민호야, 고마웠어. 내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어. 편히 쉬어. 은희는 조문객들에게 말했다.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것도 없었죠. 하지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가족을 사랑했고, 일에 성실했고, 사람들에게 친절했어요. 그게 제일 대단한 거 아닐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은희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한강 고수부지에 갔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여보, 보이세요? 올해도 봄이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봄이.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그 순간 은희는 느꼈다. 그가 곁에 있다는 것을, 여전히 자신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당신 말이 맞았어요. 평범한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꼭이요. 벚꽃잎이 춤을 추며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은희는 미소 지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나 후회는 없어. 지금도 행복해. 아직도 나에겐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언젠가 어딘가에서 다시. 여러분의 느낌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